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신년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요 소방학개론 강의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죠. 예, 약간의 이제 문제가 좀 있어서 살짝 늦게 시작했습니다. 예, 뭐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 늦어졌는데 그 늦어진 시간만큼 제가 더 열심히 여러분들 강의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요번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새해부터 시작되는 게 요겁니다. 이거 진도별 문제풀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 이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책 있었잖아요, 우리. 문제풀이 책. 그게 진도별 문제풀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이제 관연도가 대부분이었죠. 관연도가 대부분. 뭐 실제로 이제 내가 만든 문제도 있었지만 관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들어가는 요 1월부터 저희가 2월까지 들어가든 여기 같은 경우는 비슷할 거예요. 어차피 문제풀인데 얘는 제가 이제 뭘로 이제 구성을 했냐면 그냥 모의고사 형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개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30회차 정도. 네. 법규 같은 경우는 한 20회차 정도. 법규 얘기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제가 구성을 할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거의 다 이제 제가 새로 만든 문제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만든 문제니까 이제 신규 문제가 되겠죠. 신규 문제로 웬만하면 이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살짝 이제 기출 변형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 여러분들 풀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에 관자가 붙고 있습니다. 관. 보시면 자, 이게 뭐냐면 저희 그 소방 쪽에 가보시면 그 전문 자격증 중에 하나가 소방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야, 근데 이쪽 문제가 여러분들 똑같이 소방학개론에 나온 적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진짜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들 토시도 안 틀리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실제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번 시험 이제 공채 때 뭐가 나왔었냐면 화재하중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물질이 2개가 나왔거든요. 그죠? 물질이 2개가 나오고 여러분들 화재하중 문제가 나왔습니다. 관리사 때랑 똑같이 나온 거. 숫자도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자 붙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관리사 문제 제가 그냥 가지고 온 거니까 저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추가해 드리는 내용 한 번씩 여러분들 보시면서 조금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라고. 이런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관자 붙은 건 여러분들 관리사 문제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참고해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변형을 해서 나오든 아니면 똑같이 나올 수도 있겠고. 됐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진행을 할 거고 저희 학개론이 수업 시간이 6시간입니다. 그죠? 이게 짧다면 짧고 이제 길다면 긴 시간인데 자,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보통 이제 실강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인강 들으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전 시간 제가 3시간, 오전 타임 3시간은 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4회차, 3회차 학개론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모의고사로 나눠드리면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는 시간, 직접적으로 이런 걸 이제 좀 갖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직접 오게 되면 이게 가능하겠지만 직접 만일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직접 오시지 못하겠죠. 그죠? 직접 못 오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테스트를 먼저 풀고 오시든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그리고 오후 3시간은 오전에 봤던 이 테스트에 대한 해설. 해설을 여러분들 들어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제가 커리를 계속 돌 겁니다. 그래서 1월에서 2월까지 2달 동안은 이런 식으로 돌 거다. 법규 내일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있겠지만 법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근데 법규는 4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 시간을 조금 더 쪼개야겠죠. 조금 더 시간을 쪼개야겠지만 자,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갈 거고요. 자, 이 특강에 대한 자료는요,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만일 다운 안 받으신 분들은 지금 가서 받으세요. 오늘 아침에 올렸기 때문에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특강 자료를 다운을 받으셔서 그냥 옆에다 이제 2시간 15장 정도 되거든요. 15장? 15페이지지 어떻게 보면. 장수라면 7장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파트 1부터 제가 파트 2까지 만들 겁니다. 지금 파트 1까지는 제가 올려놨고요. 파트 2는 제가 이제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바로바로 올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파트 1부터 파트 2까지 갔을 때 이렇게 빈칸과 제가 OX를 가지고 프린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같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특강 자료를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 한 번 더 정리하고, 내가 까먹었던 거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 정답지를 다 채워놓으신 다음에 이제 혼자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다 채워보시고, 첫 번째는 한번 채워보시고, 어차피 빈 게 계속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료실에. 그러면 나하고 한번 채워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빈 거 다시 한번 뽑아서 본인이 한번 책 안 보고 내 강의 안 듣고 혼자 이제 이렇게 쭉 한번 써보시는 거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체크 한번 해, OX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학계론은 점점 더 여러분들 정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학생분들이 왜 계속 똑같은 걸 계속 하시나요? 그 똑같은 걸 계속 안 하면 여러분들이 까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맞잖아요, 여러분들. 안 보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학계론이랑 법규는 따로 공부하는 시간이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줄여드리고자 제가 계속 머리에 박아드리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계속 들어야 내가 문제로 나왔을 때 이제 이 내용 봤었지라고 여러분들 기억이 나거든. 반복 학습이 제일 중요해 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반복적인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특강에 갔을 때 여러분들 제가 100가지를 뽑을 거예요. 100가지 핵심 포인트를 뽑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 1이 아마 1번부터 60번까지 있을 거고요. 파트 2가 61번부터 100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가지고 제가 100가지 딱 뽑아드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주제별로 해가지고 이제 100가지 정도 뽑아서 핵심 그냥 100개 포인트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포인트 특강처럼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특강 여러분들 제가 구성한 거 한번 같이 보시고 다음에 테스트하고 요 해설 뭐 요거는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보셨죠? 신년에 4월 3일 날 소방공무원 시험 일정 발표가 났습니다. 이때 시험 날이다라고. 국가직보다 조금 약간 일찍 보내요. 저는 국가직하고 같이 볼 줄 알았는데 약간 일찍 보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제 또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국가직 보려고 하는 일반 공무원들이 이쪽에 유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유리합니다. 하셨죠? 체력적도 있고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뭐 필기를 내가 선택 과목을 이제 학계론이랑 법규를 안 하고 본인들이 하던 걸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하던 대로. 어차피 여러분들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야, 그런 말에. 그리고 얘가 폐지가 됐습니다. 저는 이거 폐지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이거 거주 제한. 근데 이게 폐지됐습니다. 거주 제한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가 안 됩니까?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이제 하나 지원하면 다른 지역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런 것도 안 된다라는 거. 거주 제한이 폐지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눈치 싸움? 내가 뭐 경쟁률이 낮은 쪽을 뭐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올해까지는 여러분들 정말 기회인 게 뭐냐면 올해까지는 작년과 비슷한 인원을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뽑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여러분들 2022년 우리 과목 개편 있죠. 과목 개편 전에, 그러니까 과목 개편 이후에 여러분들 따시는 분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과목 개편이 되고 나서는 틀림없이 학이랑 법규가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약간 뭐가 생길 수 있다, 여러분들. 약간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원을 지금처럼 많이 뽑는다라는 여러분들 확실한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2022년까지는 많이 뽑는다라고 듣긴 했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아마 이제 평균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이거 예상이에요, 여러분들. 예상이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21년 시험, 요 시험이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요때 꼭 합격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가보면 이제 몇 달 남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1월부터 해가지고 1, 2, 3, 야 4개월 남았네. 4개월 남았네요, 여러분. 그건 지금까지 해왔던 거 여러분들 그냥 쭉 끝까지 밀고 나가시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분위기가 썩 좋진 않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게 좋진 않지만 내가 말씀드렸잖아. 오히려 더 좋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게 여러분들 집에서 못 나오니까 집에서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 공부해야지 뭐 어떡해. 맞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의외로 여러분들 인강업체 있죠. 특히 자격증. 지금 엄청 수익이 올랐대요, 여러분들. 자격증 특히. 왜냐하면 집에 맨날 이제 뭐 자택근무를 한다던가 또는 본인이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뭐만 하자 그냥. 집에서 뭐만 하자 이제. 그냥 공부하자 그냥. 이때 못 따자 그냥. 자격증 따자.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하고 좀 틀리잖아, 자격증은. 왜냐면 자격증은 뭐가 가능하냐면 단타가 가능하거든요. 1, 2개월 집중해서 하면 여러분들 자격증 하나 딸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집중을 해야죠. 네, 집중을 해야 딸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이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잡고 내가 4월에 무조건 어떻게 하겠다? 합격을 하겠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좀 목표를 잡고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서두가 좀 길었는데 요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전에는 여러분들 한 2강 정도 뭐를 할 거냐면 요 특강을 여러분들 한번 저하고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특강 보시면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는 거니까. 자, 그럼 이쪽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소방학개론 빈칸 및 OX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파트 1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파트 1이 있고 제가 파트 2가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파트 1은 제가 전체 자료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뽑으셔서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됐습니까?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면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세요. 네, 채워보시면서 저하고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1번부터 한번 보시죠.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열량 및 비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열량과 비열이라는 게 나온다면 자, 그럼 열량은 제가 뭐라 그랬죠? 열의 양이라 그랬죠, 그죠? 열의 양입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뭐라고 씁니까, 얘를? 뭐 킬로칼로리로 쓴다던가 또는 뭐 칼로리로 쓴다던가. 맞습니까? 자, 비열은 뭐예요? 비열 단위를 잘 보시라 그랬지. 1kcal 킬로그램의 도씨 또는 칼로리의 그램의 도씨.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떤 물질 몇 그램을 1g을 몇 도씨 올리는데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맞죠, 여러분들? 어떤 물질 1도씨를 1g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어떤 물질 1kg을 거꾸로 얘기했죠, 여러분들. 1g을 1도씨 올리는데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뭐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비열들이 정해져 있는데 가장 큰 비열 값은 누가 가지고 있다? 물이 가지고 워터. 그죠? 얘가 몇이라 그랬어요? 1. 맞습니까? 자, 그리고 수증기 비열과 뭐가 나와 있습니까? 얼음의 비열이 나와 있죠. 자, 수증기 비열은 몇이다? 0.6이다. 자, 얘는 몇이다? 0.5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 세 가지는 좀 암기를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두 번째 가보면 이제 열량에 가보면, 자, 저희가 현열량이라는 게 있더라. 현열량. 그 현열량은 뭐냐? 자,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해놨잖아요. 상태 변화와 온도 변화를 넣어놨습니다. 그럼 두 가지 중에 뭐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될까? 이거 동그라미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무슨 변화다? 온도 변화를 얘기해요. 온도 변화. 즉, 상태 변화는 없고 무슨 변화 시에 필요한 열량? 온도 변화 시에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현열량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공식에 꼭 뭐가 들어간다? 이렇게 델타 T가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델타 T는 무슨 차다? 온도 차다. 그래서 Q는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여러분들? 시멘트다. Q는 뭐다? 시멘트다. 그래서 열량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Q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물체의 비열값에다가 M, 질량 또는 중량, 무게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 T2-T1이라 그랬죠? 그럼 T2-T1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를 구하는 거다? 결국 델타의 T, 온도차를 여러분들이 뒤에다가 곱해주시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뭐가 나오더라? 현열량이라는 게 나오더라.
그래서 현열량 Q 값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뭐를 구하고 싶다? 잠열량이라는 걸 구하고 싶다. 그럼 잠열량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온도 변화는 따로 없고 무슨 변화가 생긴다? 이때는 상태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상태 변화라는 건 뭐 고체가 액체가 된다거나 또 액체가 기체가 된다거나 맞습니까? 그래서 예로 많이 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제가 무슨 물질을 가지고 예를 많이 들었었죠? 물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얼음이 있고 물이 있고 수증기가 있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 고체, 액체, 기체다라고 해가지고 요 변화 값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열량을 구해라 라는 문제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잠열량은 상태 변화를 얘기하고요. 자, 융해 잠열과 증발 잠열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융해 잠열은 몇이다? 80이다. 그죠? 맞죠? 기화 잠열은 몇이에요? 539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융해되는 걸 구하고 싶다. 융해되는 걸 구하고 싶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녹는 거. 그죠? 얘를 융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를 기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융해와 기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럼 갔을 때 공식이 이렇게 된다. Q는 뭐다? RG다. 감마G다. 그죠? 그래서 내가 시멘트 RG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R값과 우리가 G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얘가 R값이 되는 거고 뒤에다가 G값을 곱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양을 구할 수 있다? 잠열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현열량과 잠열량에 대한 어떤 핵심 키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왔던 게 뭡니까? 이제 기체에 대한 법칙입니다. 그럼 기체에 대한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세 가지 알아둬야 된다. 우리가 P와 V와 T에 관한 걸 가지고 제가 기체 법칙이라는 걸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갔을 때 이 세 가지가 항상 고려가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거 세 번째 법칙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자, 얘 이름이 뭐냐면 피부과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피부과 선생님 얘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그죠 여러분들? 피부과 선생님은 일정하다. 자, 얘가 무슨 법칙이야? 보일 샤르레 법칙이죠. 그죠? 보일 샤르레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압력과 최적은 서로 뭐한다? 반비례하고 압력과 여기가 보면 온도는 비례, 온도와 최적은 비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 무슨 샤르레 법칙? 보일 샤르레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첫 번째 가보시면 P1, V1은 P2, V2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이걸 보일의 법칙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보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보일의 법칙은 뭐가 일정할 때다? 온도가 일정할 때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샤르레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뭐라고 얘기한다? 샤르레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얘는 뭐가 일정할 때고 최적이 일정할 때고 얘는 뭐가 압력이 일정할 때. 그죠? 왜냐면 P가 없으니까 얘는 압력이 일정할 때고. 자, 얘는 뭐가 일정할 때예요? 그렇죠. 최적이 일정할 때지. 근데 시험 문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온도가 올라갔을 때 압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요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기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얘 같습니다. 뭐 얘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제가 봤을 때 이 압력이 일정한 건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왜냐면 화재가 나게 되면 압력이 일정할 수가 없거든. 솔직히 말하면 최적도 일정할 수 없죠. 근데 이제 밀폐된 실내를 가정을 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일 샤를에 대해서도 아예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눈으로라도 한번 보셔야 되고 얘가 막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죠.
맞습니까? PV는 nRT. 이 n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렇지. 몰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 몰수는 어떻게 구한다? n분의 w라고 구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아래, 밑에가 뭐예요? 분자량이고. 자, 위에는 질량, 뭡니까? 중량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지.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기체 법칙을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시고 내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까지 한번 보자라고 하고,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말 문제보단 뭐가 나올 수 있다?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틀림없이 요거 샤를 법칙 요 두 번째 이용한 거, 요 계산 문제는 우리가 풀어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적이 일정한 어떤 실 내에서 화재가 났을 때 압력이 몇 배가 증가하느냐, 또는 나중 압력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했었죠. 그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내용 한번 봤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 전달에 대한 거. 뭐 이건 너무 기초적인 거라. 자, 보세요. 열 전달 전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전도는 어디 쪽에서? 고체, 액체, 기체에서? 고체 쪽에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대류 같은 경우는 고체보다는 어디요? 액체와 기체에서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또 다르게 분류를 한다면 전도는 정지유체, 얘는요? 유동하는 유체.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복사 같은 경우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개물이 있다, 없다? 없다. 복사열은 절대 온도에 몇 승에 비례한다? 4승에 비례한다라는 거.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보실 게 뭐냐면 무슨 법칙이 있다? 여기에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 맞죠? 그래서 복사열을 내가 구하고 싶습니다. 뭐를 구하고 싶어요? 복사열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그마에 입실론이라는 걸 곱해주고 A에 T1의 4승 마이너스 T2의 4승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요 4승이 붙어 있는 게 무슨 온도를 얘기한다? 다 절대 온도를 얘기한다라는 거고. 여기 갔을 때 여기 시그마라는 게 있습니다. 시그마. 얘가 뭐다, 여러분들?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다. 요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는 우리가 5, 6, 7, 8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더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요 복사입니다. 전도나 대류도 나오긴 하는데. 왜냐면 전도는 제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얘는 이제 어떤 화재 초기에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대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프링클러라던가 또는 감지기의 어떤 원리로서 쓰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복사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화 건물이나 이쪽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재 영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확산의 요인 중에 복사가 있기 때문에 이 복사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매개체 없이 전달이 되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연소의 정의라는 게 있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여기도.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연소는 빛과 열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다. 이거 맞습니까? 맞죠? 제일 기본적인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야, 내가 이걸 틀린다, 이걸 OX를 못 고른다? 그러면 내가 이제 좀 실망할 것 같아, 그건. 맞잖아요, 여러분. 연소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죠. 연소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야죠, 여러분들. 빛과 열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산화 반응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질소의 산화 반응은 연소 반응이다. 이거 맞나요? 질소의 산화 반응은 연소 반응이다. 맞나요? 아니죠. 왜? 질소는 산소와 반응을 하거든요. 산화 반응은 맞아요. 근데 이 산화 반응 이후에 하나 더 생겨야 되는 게 원래는 얘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쵸? 아니, 여기 열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발열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얘는 여러분들 발열이 아니고 질소는 무슨 반응을 하기 때문에 흡열 반응을 한다 그랬잖아. 그죠, 여러분들? 흡열 반응.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소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채우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산화제와 환원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꼭 구분을 하셔야 된다. 자, 산화제라는 놈은 뭐냐면
남한테 뭐를 퍼주는 애예요? 산소를 퍼주는 애입니다. 그럼 산소를 남한테 퍼줘야 되잖아. 남을 산화시키는 거니까. 내 입장에서 이제 남을 산화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나 자신은 뭐를 이뤄야 돼요? 내 산소를 빼서 남한테 넣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산화제는. 그러면 자기 자신은 뭐가 돼요? 환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은 산소를 잃으면서 야, 너한테 내가 뭐를 나눠줄게? 산소를 나눠줄게. 퍼주는 겁니다. 계속 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한테 내가 퍼줄게. 그래서 다른 물질을 뭐 시킨대요, 여러분들? 산화시키는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반대로 환원제는 뭡니까? 환원제 반대겠죠? 나는 산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산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산화가 되는 거야. 나는 산화가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남이 환원을 하잖아. 남이 여러분들 나한테 이제 막 뭘 줄라 그러잖아요. 그럼 걔가 이제 뺏어오는 거죠. 걔가 이제 환원제거든요. 그럼 환원제는 남 걸 이제 뺏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산소를 계속 뺏어오면서, 그죠? 다른 물질한테 이걸 계속 뺏어오는 거잖아. 그럼 다른 물질 입장에서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환원이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선생님, 저는 산화가 뭐고 환원이 뭔지 아직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산화와 환원이 뭔지는 알아야지. 산화와 환원이 뭔지는 알아야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론 강의를 제가 한 8월, 9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그죠? 지금 이제 3개월 차, 4개월 차가 들어가는데 산화환원이 뭔지 모른다? 내 잘못이지 뭐. 강사가 잘못한 거. 강사가 그걸 제대로 안 가르쳤으니까, 그죠? 근데 나는 틀림없이 가르쳐 줬거든.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산화 반응은 산소를 어떻게 한다? 얻는다. 환원 반응은 잃는다. 이건 제가 안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너무 쉬워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수소나 전자는 반대라 그랬죠. 얻었으니까 얘를 잃어야 되고, 잃었으니까 반대로 얘를 얻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산화 환원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5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나오죠. 자, 연소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소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연소론에서 이 활성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반응 속도가 어떨까요? 빠를까요? 느릴까요? 내가 연소를 시키려고 여러분들 필요한 에너지, 활성화시키기 위한 에너지가 작다라는 건 반응 속도가 어떻다라는 거 여러분들? 빠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적게 필요하고 적은 에너지로 불을 낼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자, 여긴 뭐야, 여러분들?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대요? 크대요. 활성화 에너지가 크대요.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 반대겠죠. 활성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니까 10 필요할 게 이제 100 필요하다라는 거니까, 연소 반응을 필요하려면. 그럼 반응 속도가 당연히 빠른 게 아니고 어떨까요? 느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이냐 큰 반응이냐에 따라 이 반응 속도가 조금 어떻게 될 수 있다? 달라질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하나 알아두실 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틀림없이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촉매 반응이냐 부촉매 반응이냐라고 했을 때, 자, 촉매 반응은요, 촉매 반응은 연소를 도와주는 반응이거든요. 연소를 돕는다라는 겁니다. 연소를 돕는다. 촉매 반응이라는 건. 그러니까 연소를 돕는다라고 했으니까 연소를 도우려면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 값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아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연소가 빨리 돼야 되니까, 그죠? 자, 근데 내가 만일 연소를 얘는 막는 거죠. 그러니까 연소를 늦추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촉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촉매 반응, 부촉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때는 내가 뭐를 높여서 가연물에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서 연소 반응을 약간 뒤쪽으로 늦춰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촉매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쓴다? 어디? 소화 방법에서 많이 쓰고, 어디서 얘기를 한다? 우리가 한론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한다. 가스계 쪽에서, 그죠? 또는 분말 쪽에서도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보면서 이런 것도 같이 조금, 저는 그냥 간단하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 무슨 말인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난 다음에 혼자 이거를 이제 동그라미 쳐보시라고, 빈 곳에다가. 요거는 제가 이제 수업 진행 중에 이제 추가를 해드리는 내용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6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완전 연소 반응식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탄화수소 계열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알아두셔야 된다. 매프부 순으로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조금 해 두셨으면 좋겠고, 갔을 때 완전 연소가 되었을 땐 얘가 나와야 된다. 그죠? 이산화탄소와 뭐가 나와야 돼요? 수증기가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 갔을 때 이 완전 연소 반응에 필요한 산소의 개수, 산소의 몰수는 하고 물어본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가 몇 개야, 여러분들? 2개. 3.5개, 5개, 6.5개.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문제 못 푸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자, 오른쪽에 당연히 이런 것들도 비워놓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 반응식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하나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